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국가주권 침해이자 해상안보 위기라며 이같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피격이란 단어를 두고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라고 돌려 말하는 정부에 기가 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2기의 타격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정부는 다만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에 대해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인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서 화재가 난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저녁 7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한 현장 조사, CCTV 확인 및 선장 면담 결과 현지 시간 4일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으로 선박에 충격이 가해지며 진동과 화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선 좌측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까지 훼손됐고 선체 안 프레임은 안쪽으로 휘어졌고 선체 외판은 바깥쪽으로 돌출됐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에 이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긴 했지만 외교부는 정확한 기종과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토대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재는 비행체의 1차 타격으로 발생했고 이후 2차 타격을 받고 불이 번졌다고 설명했는데 선박 내부와 무관하게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사고 선박이 해수면보다 약 1m 상단 부분이 파손됐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어뢰나 기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 2기의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공격 주체와 어떤 비행체인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공격 주체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란과 미국 등 유관국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피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격으로 판명난 연유에 대해 묻자 박 대변인은 초기에는 선원이나 인근 선박을 통해 파공을 미식별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7시 30분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쿠제치 대사는 박윤주 외교 1차관과 면담해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걸로 보입니다. 30분가량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대사에 이란의 공격이 맞는지 묻는 질문엔 답변을 삼가며 외교부로 문의하는 게 적절할 거라는 취지의 짧은 답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번 화재 사고가 이란의 소행이라고 강조했고 이란은 공식 성명까지 내며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혀왔습니다. 잔해를 수거해 전문기관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면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이 주목되는데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 조사단이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때문이다라고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외부 요인이냐 내부 결함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일단 외부 요인으로 결론이 났고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좌측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까지 훼손됐고 선체 안 프레임이 안쪽으로 휘어졌다. 선체 외판은 바깥쪽으로 돌출됐다. 이런 사진에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의 공격 피해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상황이죠? 네, 뭐 공격받은 것 자체가 일단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을 포함해가지고 24명이 모두 다치지 않고 또 무슨 뭐 거기에 또 뭐 사망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지금 보면 우리가 여태껏 이제 논의를 해왔던 것이 과연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뭐가 이렇게 와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냐, 이것 가지고 논란을 쭉 해왔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근데 이제 마침 우리 합동조사단이 가가지고 화재 전문가도 가고 폭발 전문가도 다 참석을 했는데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조사를 해서 오늘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이렇게 화재의 원인이 간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깊게 이렇게 조사를 안 해도 적어도 화재의 원인은 금방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얘기한 거 보면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굴곡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쪽에서 뭐가 일어나 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충격에 의한 건데 그 외부 충격에 의한 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기뢰나 또는 이제 수중 드론에 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비행체에 의한 거냐,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있어 왔는데 지금 저기 파공된 부위를 보면 저것이 수중으로부터 1에서 1.5m 위에서 이렇게 저기 파공이 그쵸.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거는 기뢰에 의한 것은 아니고 또 수중 드론에 의한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비행체에 의한 건데 우리가 비행체라고 그러면은 딱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하나는 드론이고 공중 드론이고 그쵸. 하나는 이제 고속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포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고속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드론이 저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1분 동안에 1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쿵 소리가 나가지고 저게 이제 파공이 저만큼 이제 깊이하고 이렇게 높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폭은 5m고 깊이는 7m인데 만일 저게 한 발이었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는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때린 데다가 똑같이 또 때렸단 말이죠. 1분 간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깊게 난 거고 저것이 이제 천공이 되었을 텐데 깊이가 7m면 그것이 이제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폭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재 얘기만 하고 그 안에서 무슨 뭐 비행체가 폭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저는 더 분석이 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 정도 이렇게 나서 우리 선원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원들의 피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인 네. 일입니다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은 부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1분 동안 두 번의 타격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의도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거는 이제 어차피 기뢰 공격이나 또는 수중 드론에 의한 그런 공격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비행체에 의한 공격이거든요. 비행체에 의한 공격인데 통상은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배를 멈추고자 할 때는 다른 데 때려서 가지고는 배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판을 때리거나 또는 뭐 파이로트가 있는 거기를 때리거나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배가 멈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는 이제 훨씬 많이 생기지만 결국은 배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기관실을 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4월 19일 날 미국이 이란 그 배죠. 이란 선박 투스카호 기억나시죠? 그게 4월 19일 날 함포로 가지고 그 기관실을 때려서 그 배를 멈추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예인을 해가지고 구류했다가 이제 다시 다 풀어줬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다른 배들에 대해서도 엊그제죠. 5월 6일 날 한 척, 5월 9일 날 두 척.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데서 기름을 하역하고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란의 유조선 그 두 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 한 척, 두 척이니까 세 척이죠. 세 척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 전투기로 이제 포격을 했어요. 전투기로 가서 때렸는데 그 때린 부위도 이제 굴뚝이 있는 데니까 바로 그 밑에가 이제 기관실이죠. 결국은 거기에 있는 연통을 때리고 기관실을 때림으로써 그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 자체는 이제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저기 우리 HMM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중 1에서 1.5m 부분에 저렇게 파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선미 부분이니까 선미 부분이 기관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것은 기관실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관실을 겨냥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의도가 담긴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기관실을 때린 거고 글쎄요. 저걸 이제 이란이 굉장히 정교하게 무슨 뭐 미사일 운용 기술이 높거나 그래서 저렇게 했다고 이렇게 또 판단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5월 4일 날 지금 우리 남호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또 보면 프랑스 선적의 배도 그때 공격을 받아서 필리핀 선원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었는데 많은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기관실 멈추는 데 있은 게 아니고 오히려 부상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게다가 또 이 중국 유조선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도 중국 유조선도 피격을 입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뭐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봐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느 쪽으로 보면 기관실을 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데를 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것이 뭐 굉장히 전술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뭐 기획되고 계획되고 운영되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우리 한국의 나무만 보면 그것이 마침 여기 기관실에 공격을 해서 기관실 자체가 못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인선을 구해가지고 예인선이 지금 UAE 항구 쪽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보면은 뭐 우리 것만 보면은 의도적으로 한국 배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관실을 표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게 그 공격 주체이지 않습니까? 사실 외교부도 앞서서 브리핑을 봤을 땐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도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해보자면 공격 주체를 이제 특정하지 않고 외부 피격만 발표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이 주체를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CCTV를 이제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 CCTV의 비행체는 확인을 했는데 이 비행체가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더 필요할 텐데 결국은 이제 이 분석과 더불어서 CCTV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시료를 채취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탄두가 들어온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껍질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단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조각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하면 이것이 이제 그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군용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드론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미사일에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은 당장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화재가 내부 자체에 의해서 화재냐, 그렇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서는 화재냐 하는 것은 지금 7일 날 갔으니까 오늘 10일이니까 3, 4일 만에 금방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외교적 논쟁으로 이제 비하가 되고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할 때는 아마 시간이 좀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지금 이제 얘기했다시피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좀 분석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가정을 해보자면 네네. 뭐 이란 정규군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란 연계군 아니면 제3국 정말 좀 다양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서 글쎄요. 조금 더 가능성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 국가를 이렇게 지적 못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앵커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 이란일 수도 있고 또 이란을 지원하는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 또 뭐 제3 세력일 수도 있는데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섣불리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이란 대사를 초치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예. 그래서 저 화면에도 지금 나오는데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소상하게 우리 조사한 것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알려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의심을 또 받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란 대사 스스로가 주한 이란 대사 스스로가 5월 4일 날 우리가 이게 피격당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이란이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한 이란 대사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이란의 관영 언론하고 반관영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란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자기네들이 설정한 그런 지침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서로 다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상 그 5월 4일 날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해방 그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방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직전에 미국의 군함 세 척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때 이제 이란에서는 드론하고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해군 함정이니까 그걸 다 이제 격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복을 한 거죠. 그 보복한 게 이제 캐슘섬하고 그 인근에 있는 뭐 기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항구요. 거기가 바로 이제 미사일 기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의 해군 기지이자 그다음에 거기가 잠수함 기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를 때리다 보니까 이
이란에서도 그냥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선적이고 우리 한국 국적이 남우호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 유조선까지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유조선이 이제 맞고 난 뒤에 중국 외교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발표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에서는 어떤 나라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 중국이 모르겠어요. 중국이 다 알죠. 알면서도 중국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거는 이란이 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란이 중국에 더 굽신굽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그것은 중국도 알고 이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일단은 이 이란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예.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이란 대사를 초치를 해서 미리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게 이제 이란이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란의 뭐 미사일이 의한 것이다라고 특정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국가 이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외교부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그렇죠. 대처가 필요해 보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사실 총 대통령이 그 프리덤 프로젝트에 네. 함께 하기를 원했었고 하지만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지만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더 동참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5월 4일 날 우리 HMM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 의해서 한국의 그 HMM 소속사의 남우호가 피격을 당한 거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도 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이게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화재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서 일어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외부에 의한 충격인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해방작전은 현재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이긴 하지만은 현재는 중단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숄처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리타임 프리 이제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자유해양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구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 나간다라고 그랬고, 또 이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화상회의로 참여를 해서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합이 돼서 어찌됐든 이것이 미국이 주관을 하든 또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하려고 하던 것을 합해서 같이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이 목적이 뭐고 각국이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어떤 이제 수단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한국한테는 뭘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검토 또 국내법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이 참여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뭐 너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뭐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그렇게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조금 지금 수면 안으로 깔아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숄처 그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타임 프리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자유항해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좀 더 구체성을 띨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자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한 이란 대사관이 이란 공화국의 군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고